여러분,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삼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가전제품의 삼성이 이제는 자동차의 심장과 뇌를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이 모르는 전기차 시장의 진짜 전쟁과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길 위를 달리는 커다란 스마트폰이라고 보셔야 하죠. 과거 내연기관차에서는 엔진이 심장 역할을 하며 기름을 태워 힘을 내는 근육질의 운동선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배터리가 대신하고 자동차의 모든 움직임은 인공지능이 제어하게 되었죠. 현대차는 그동안 엔진을 만드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탄탄한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분야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삼성이 노리는 급소이자 현대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통신 기술까지 동시에 갖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동차 내부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이미 삼성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는 무려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내연기관차에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동차 가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수익이 보통 5%에서 7% 수준인데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팔아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뼈 빠지게 차를 조립해서 팔아도 정작 돈이 되는 알맹이 수익은 삼성이 챙겨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8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확보한 기술은 단순한 오디오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제2의 거실로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을 삼성이 이미 선점했다는 뜻이죠. 이제 삼성은 현대차에게 디자인과 조립은 당신들이 하되 뇌와 심장은 우리 것을 쓰라고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시장에서 브랜드 제조사가 껍데기를 만들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죠. 결국 현대차가 삼성의 하청업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공급하는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은 독보적이죠. 반면 현대차는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삼성과의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IT 기업으로 변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형력의 손길을 내미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현대차의 최신 차종에 탑재되는 것은 겉으로는 훈훈한 협력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차가 삼성의 부품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다는 종속의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삼성이 완성차를 직접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큰 리스크를 안고 공장을 짓지 않아도 모든 완성차 업체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어 생태계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삼성은 기술적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는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 자동차라는 하나의 거대한 전자기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통신 기술은 자동차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되었죠. 현대차가 전통적인 제조 강자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삼성의 기술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관건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자리와 산업 구조까지 흔들고 있어요. 엔진 부품을 만들던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전자부품 회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전문가보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자동차 회사에서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산업의 대전환 속에서 삼성이 그리는 미래 지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통제권을 쥐려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사람이 즐기는 콘텐츠와 쇼핑, 그리고 금융 결제까지 모두 삼성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누가 차를 조립하느냐보다 누구의 운영체제 위에서 차가 움직이느냐가
부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러한 생태계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은 자동차를 또 하나의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려 합니다. 이 데이터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비싼 자원이자 권력이기 때문이죠. 현대차 역시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대거 확충하며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겉으로는 손을 잡으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영토를 넘보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단판입니다. 2026년의 도로는 이제 기계 문명이 아닌 전자 문명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전장 속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거창한 본사가 아니라 바로 현장의 부품 공장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에서 30년 넘게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60대 박 사장님의 사례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죠. 박 사장님은 평생 현대자동차의 엔진 핵심 부품을 납품하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공장 문을 닫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엔진 관련 일감이 70%나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름때 묻은 금속 부품이 아니라 삼성이 만든 깨끗한 기판과 반도체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30년 동지였던 현대차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삼성이 더 무섭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품 생태계의 대격변입니다. 과거 내연기관차 한 대에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갔지만 전기차는 1만 5천 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만으로 줄어든 부품의 자리를 삼성이 만든 지능형 부품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엔진의 피스톤 운동보다 배터리의 전압 관리와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은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지어 완성차를 뽑아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삼성의 부품 없이는 단 한 대의 차도 조립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험했던 변화가 이제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에요. 애플이 아이폰을 직접 만들지 않고 설계에 집중하듯이 삼성도 자동차의 핵심 설계도를 장악하려 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은 앞으로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될 전망이죠. 이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 자체를 삼성이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의 껍데기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은 삼성의 손에 달린 셈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대차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가져가는 마진보다 삼성에게 지불하는 로열티와 부품값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의선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을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이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삼성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차량용 운영체제인 오토모티브 리눅스나 엑시노스 오토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려 하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는 모든 정보가 삼성의 반도체를 거쳐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다시 삼성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장악한 기업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의 전략은 매우 무섭습니다. 현대차는 부랴부랴 포티투닥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온 삼성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두 회사의 만남이 겉으로는 협력이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목을 겨눈 칼날을 숨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단순히 대기업들 사이의 싸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전통적인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재들보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다루는 인재들이 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교육 현장과 채용 시장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고를 일으키죠. 투자자들 역시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때도 단순히 가전이나 모바일 판매량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대한 전자기기로서 주식시장의 평가 기준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서 실패했던 기억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삼성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IT 제국이 되어
자동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차가 이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진정한 모빌리티 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죠. 두 기업의 경쟁은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 더 똑똑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재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도태되겠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삼성이 숨겨놓은 그 비밀병기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죠. 그래서 충격이나 열에 약해 가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이 모든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할 열쇠입니다.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의 시범 양산을 시작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것이 현대차에게는 아주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기술은 현대차가 앞설지 몰라도 에너지와 소재 기술은 삼성이 한 수 위거든요. 만약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 공급권을 주게 된다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삼성 앞에 줄을 서야 할 겁니다.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의 수십 년 노하우를 넘기는 쉽지 않죠. 결국 현대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의 배터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조용한 역전극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소재를 독점하겠다는 전략이죠.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삼성 SDI의 배터리,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화면까지 모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껍데기만 빼고 속은 모두 삼성으로 채워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디 같은 글로벌 명차들도 삼성의 기술력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삼성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현대차 한 곳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현대차의 경쟁사들에게 최고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현대차를 고립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카드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정의선 회장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제조사를 부품 공급망 아래에 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공 방정식을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도로 위의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삼성의 반도체 공정 기술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테슬라조차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용해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자동차는 누가 더 튼튼한 철판을 쓰느냐보다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넣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기술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기술과 에너지를 담는 배터리 기술은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삼성은 이 높은 장벽 뒤에 숨어서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삼성의 생태계 확장 능력입니다. 집에서는 삼성 스마트 TV를 보고 길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을 쓰며 차에 타면 삼성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죠. 당신의 모든 생활 패턴과 이동 데이터가 삼성의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예측하는 데 쓰이죠. 현대차도 블루링크와 같은 자체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삼성의 갤럭시 생태계를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삼성의 자동차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차를 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플랫폼의 경쟁력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삼성 같은 거대 IT 기업의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기계를 만들어 파는데 돈은 그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들이 다 가져가니까. 삼성이 준비하는 비밀병기는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라는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삼성의 거대한 IT 제국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이죠. 현대차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성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손을 잡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주도권을 뺏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 두 거인의 동행과 경쟁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삼성은 한 발 더 나아가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무실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면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 비는 시간에 사람들은 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때 차 안을 채울 화려한 올레드 화면과 초고속 통신 모뎀은 전부 누가 만들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차가 기계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동안 삼성은 그 기계 안에서 사람들이 소비할 모든 시간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완성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처럼 삼성은 이미 자동차의 심장과 뇌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이처럼 삼성이 자동차의 핵심을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스스로를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정의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SDV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략이죠.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성능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42다지라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삼성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량용 반도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회사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기묘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도로를 달리고 있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설계한 들과 현대차가 만든 몸체를 제어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두 기업의 이익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거센 파고를 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라 같은 IT 기반의 자동차 회사들과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맞서기 위함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의 이면에는 누가 더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어요. 현대차는 삼성의 부품을 쓰면서도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우려 노력 중입니다. 반면 삼성은 부품 공급을 넘어 차량 내부의 모든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삼성의 생태계로 통합하려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차 안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스마트싱스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삼성의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과거의 엔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얻는 일시적인 수입보다 그 안에서 매달 발생하는 서비스 구독료가 더 달콤하기 때문이죠. 삼성이 완성차 제조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골치 아픈 일은 남에게 맡기고 가장 이익이 큰 알맹이만 가져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브랜드보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비슷해요. 미래의 소비자들은 현대차라는 브랜드보다 삼성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와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삼성의 그림자를 지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차량 내부를 가득 채우는 대화면 올레드 패널을 삼성만큼 잘 만드는 곳이 없거든요. 밤낮 없이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삼성의 특허들은 현대차의 앞길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끈끈하게 얽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금융과 보험, 그리고 정비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변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고장나면 동네 정비소에서 고칠 수 없듯이
우리의 직업 세계도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계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정비사보다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엔지니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차를 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와 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사활을 걸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펼쳐질 도로 위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지능적일 겁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계산과 현대차의 절박한 노력이 쉼없이 교차하고 있죠. 2026년의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바로 이 두 기업의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손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볼 때 그 매끄러운 곡선 뒤에 숨겨진 실리콘 칩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올 경제적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삼성의 야망과 현대차의 응전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과연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반전의 무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삼성이 손을 잡는 진짜 이유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공룡 때문이죠. 테슬라는 이미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자동차를 로봇으로 진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현대차는 삼성의 하이테크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정말 무서운 수준이라서 한가하게 집안 싸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스스로 다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죠. 현대차와 삼성이 기술 동맹을 통해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미래 시장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삼성은 테슬라에게도 반도체를 공급하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와의 협력은 그 깊이가 전혀 다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두 기업이 뭉쳤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는 실로 엄청나죠. 현대차의 하드웨어 제조 노하우와 삼성의 IT 역량이 만나면 테슬라를 넘어서는 차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현대차의 실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차를 몇 대 팔았느냐보다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담겼느냐가 중요하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역시 가전기업을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의 제왕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식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두 회사의 기술 결합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셔야 하죠.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고 어떤 운영체제가 탑재되는지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이미 월가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의 두 거인이 보여주는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의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수조 원의 부가 이동하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회사는 연구 개발비에만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터가 바로 이 치열한 연구 현장입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융합 인재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던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늦어 고전하는 모습이 좋은 예죠. 반면 우리 기업들은 삼성과 현대차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두 회사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삼성의 지능과 현대차의 몸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질 날이 머지않았죠. 운전자가 목적지만 말하면 차가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사고 없이 우리를 데려다 주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삼성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하고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미래 도시의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 뒤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법규,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눈물입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죠.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2026년에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 누가 더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가 본질이죠. 삼성과 현대차가 보여줄 다음 엠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요. 두 거인의 동행이 만들어낸 시너지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삼성과 현대차가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카드는 무엇일지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그들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의 정체는 바로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죠. 이제 두 회사는 차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공간 전체를 삼성의 기술과 현대의 이동수단으로 채우려 합니다. 2026년 부산과 세종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사업이 그 변화의 현장이에요. 이곳에서는 삼성이 구축한 통신망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죠. 가로등부터 신호등, 그리고 건물의 온도 조절 장치까지 모든 것이 삼성의 칩셋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이 데이터 위를 현대차가 만든 자율주행 셔틀과 로봇들이 가로지르며 움직여요. 단순히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흐름 자체가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이죠. 삼성이 도시의 신경망을 만들었다면 현대차는 그 신경망을 따라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된 셈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정의선 회장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은 이 비행체 안에도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기체는 현대가 만들고 항로를 개선하는 핵심되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담당해요. 안전한 비행을 위해 두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삼성이 차를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지능적인 방식이에요. 하드웨어에 갇히지 않고 도시라는 플랫폼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입니다. 만약 전 세계 도시들이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이 차 수백만 대를 파는 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누리게 될 생활의 편의성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죠. 집에서 나오기 전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현대차의 셔틀이 집 앞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비서가 일정 브리핑과 맞춤형 쇼핑을 도와줘요. 모든 서비스가 이동 공간 안에서 끊김없이 이어지는 연결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래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 근본적인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고도의 IT 서비스업이 대신하게 돼요. 삼성과 현대차는 이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죠. 이제는 누가 더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협은 삼성과 현대차가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도시 전체가 연결되는 만큼 한 번의 시스템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두 회사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온 힘을 쏟고 있죠. 미래 도시의 모습은 이제 설계도를 넘어 실제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거인이 그리는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해요. 이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 전 세계 지도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제 전쟁의 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죠.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기술 대결을 넘어 우리 지갑과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던 숙련된 기술자들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깨끗한 연구실에서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엔진 부품을 깎던 기계 전공자들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반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설계할 줄 아는 젊은 인재들은 부르는 게 몸값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이는 동안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죠.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과 현대차도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상생 모델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을 전자기기 부품사로 전환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턱입니다. 이제는 주식창에 뜬 기업의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셔야 하죠. 그 기업이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가졌는지와 어떤 운영체제를 탑재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거두는 매출 비중이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상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단순한 완성차 판매 대수보다 자율주행 데이터 구독 서비스의 매출에 집중하죠. 사용자들이 매달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는 수입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전 세계 금융자본도 한국의 두 거인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동맹에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죠.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지 못한 기업은 순식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겉으로는 웃음에 악수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특허 하나를 두고도 치열하게 싸워요. 누가 미래차의 주도권을 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타는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볼 때 디자인이나 브랜드 로고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안에 본질을 보세요. 어떤 인공지능이 탑재되었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경제지능이죠. 이미 세상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고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명확해지고 있죠.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기계와 대화하고 인공지능을 분리출하는 능력이 미래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통찰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도로는 이제 기계의 소음 대신 고요한 전자파와 방대한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길을 찾는 풍경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그 일상을 지배하기 위해 삼성은 반도체 공정을 다듬고 현대차는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합니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동 동선과 취향,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까지 모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 또한 미래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삼성과 현대차도 이러한 윤리적 가치를 사업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기업의 생존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회사가 만드는 미래차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화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 진화의 길목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동시에 영리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지도는 이제 막 선명해지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일 것이 분명합니다. 두 기업의 시퍼런 칼날이 숨겨진 손바느질이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쟁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죠. 삼성과 현대차의 싸움은 결국 누가 사용자의 시간을 더 많이 점유하느냐의 문제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동안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부의 원천이 됩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거나 현대차의 서비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풍경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 대결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이미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거인이 손을 잡은 것은 우리 경제의 국가적인 축복이자 위기죠. 이들이 세계 표준을 만든다면 다시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으로 주도권을 뺏긴다면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리는 미래 지도 위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를 기계가 아닌 데이터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차를 살 때 엔진의 힘보다 반도체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편의성을 따져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회사의 기술 결합이 만드는 시너지를 주목합시다. 제조 수입보다 플랫폼의 구독 수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래의 부는 철판을 구부리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곳에서 나오죠. 자녀들 교육 방향도 기계 기술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창의성에 맞춰야 합니다. 코딩은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기본 소양이 되었어요.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시스템을 조율하는 능력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변화의 속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은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쟁자들에 맞서는 방패죠. 그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결정됩니다. 2026년 도로는 이제 거대한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그 신경망을 흐르는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관전자가 아니라 변화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내 일자리와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보죠.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격언입니다. 삼성의 기술과 현대의 제조 역량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합이죠. 두 회사가 만드는 미래차가 도로를 채울 때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실질적인 경제 이득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영리해져야 해요.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하며 그 주인공은 결국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기술의 본질을 읽어내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제전쟁의 끝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밝은 미래를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